길게 만들고 싶습니다. 친 길게 써놨잖아요. 왜요? 간첩들 축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친길계, 친핵관 등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침몰하는 길, 불법 비상계엄 세력과 진정한 단절을 이루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재석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총에서 혁신위원장께 혁신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 선언하면서 동시에 구치소 앞에 가서 석고 대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 어떤 것들 혹시 보셨나요?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드렸죠.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기만한 고양이가 아니라 날렵한 호랑이가 언젠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김영호입니다. 오늘 판도라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두 분 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라 친분이 두터우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자주 보니까요. 자주 보죠. 예. 그러나 두 분 모두 이 토론에는 대가이시라 하도 싸움이 좀 토론이 격화될 것 같아서 그때는 경고의 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종치는 거죠, 종쳐.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종이 울리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판도라 상자 열어주십시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김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 손방진 착용한 목걸이 누가 준 걸까요? 자, 모조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댁을 압수수색하다가 목걸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목걸이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으로 6천만 원 상당의 이른바 반클리프 아펠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2022년 6월이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순방이었는데 당시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브로치가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예.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 할 수도 있겠죠. 다 진품이면. 예. 문제는 김건희 여사 측의 해명이 다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일부는 뭐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했다. 예. 하다가 지난 5월에 검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고 직접 구매라고는 김 여사가 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충 보관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모조품이니까 대충 보관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 이게 사돈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오빠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오빠의 장모집에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국민 상식에 보면 숨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김건희 특검이 예. 거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덮쳐서 수색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모조품일 경우도 첫 순방에서 외국 정상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가짜를 메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될 거고 예. 아니면은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직자들 같은 경우 뭐 저희들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5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인 경우는 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예.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품일 경우에는 모조품을 메고 국제 행사에,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거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되는 거죠. 거짓말한 거 둘.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거 셋. 예. 세 가지 다 문제다. 그럼요. 예. 사실은 뭐 모조품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첫 순방길에 갔을 때 외국에서는 무슨 목걸이를 했던 뭘 했든 관심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처음에 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분명히 그거에 대한 또 선을 긋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 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을 하고 갔어도 논란이 됐을 것 같아요. 과거 그렇죠. 김정숙 여사의 샤넬 옷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맞아요. 반환이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진품을 하고 가도 문제, 모조품을 하고 가도 문제 그런 건가요?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하는 그 영부인의 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인가요? 좀 희생적이고 예. 그리고 또한 검소하고 그러나 국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그렇지만 되고. 국격은 떨어뜨려서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예. 그거를 좀 차고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제품 같은 거 중소기업이 좀, 만든 네, 제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았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때 첫 순방이니까 또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쭉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70개가 밝힌 목걸이를 차고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자기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마저 신고도 안 했으니까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정숙 여사도 특활비 가지고 샤넬 옷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 많이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 선물 받아서 다 무혐의로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판결 보셔야죠. 지금은 이렇게 딱 지금 섣불리 근데 얘기하시면 안 거짓말을 돼요. 여러 번 한 거는 다 입증되시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이 옹호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특별히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특활비 이슈도 있고 다 있듯이 이것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특활비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고기 먹은 얘기 합니다. 하지 아이 마세요. 또 이런 법카 하지 얘기합니다 마시라고. 오늘. 하지 마시라고. 울릴까 종을 울릴까 할까 하다가 그렇죠. 울려도 됩니다. 됩니다 우리. 그런데 최근에 이 12월 3일 계엄 때 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시민 100여 명이 이제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에서 10만 원씩 이제 배상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위자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05명이 왜 그런지를 예. 한번 살펴보니까 12월 7일 날 당시 처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105분이 안 들어왔답니다. 그 숫자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미 그 소송을 하겠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10,000명 된답니다. 예.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사례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거의 다 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액수에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하면 한 5조 원이 넘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무리 지금 알려진 재산만 해도 뭐 80억 원이지만 뭐 거기 감당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상징적 의미로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예. 피해 배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유연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경고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손해로 인한 자기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의 인과관계, 계엄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걸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좀 이런 거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결국은 갔는데 그거는 이제 기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사재판도 요즘 출석을 안 하지요. 근데 이거만은 제가 볼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 재판은. 본인 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심 때는 제가 우리 국민들 입장을 대리했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심 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답니다. 응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렇게 딱 105명에 대해서 10만 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사적으로 이 재판에 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막 이제 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윤상현 의원 총선 당시 공천위원장을 지낸 분도 10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관례이고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번 문제는 지금 어디서부터 엮여 있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사안들이 아니었을까.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뭐 전화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특검 전에 이미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했는데 그거를 또 특검에서 다시 불러서 똑같은 거를 계속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희 압수 다 들어왔잖아요.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그러면서 뭐 특검의 날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다 지방 가 있고 지역구 가 있는데 금요일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털어요. 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달랑 종이 한 장 들고 가고 핸드폰 하나 들고 가요. 그런 걸 보면 국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제출을 하게 하고 조사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탄압입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심합니다. 정당은 정당 나름대로 다 절차들이 있어요. 정당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다 맡겨놓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어. 정진석이었나? 야,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음 녹취록 딱 까졌는데 나왔어요.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잖아. 걔한테 얘기했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비속어 쓰는 게 참 부적절합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워딩을 옮겨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는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대통령도 없었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말을 다 듣고 공천을 주는 여당도 없었다.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됩니다.